국제 정치 전문가가 미국의 라디오 스튜디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한 문장으로 미국 전역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기술자 이탈 사태는 단 며칠 만에 산업벨트 곳곳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멈췄고 사람들은 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될 진실은 더 냉혹합니다. 미국이 잃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라는 심장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산업단지에 첫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기계 소음과 함께 울려 퍼질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커피를 나눠 마시던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존 밀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김 과장이 써놓은 "오늘도 우리 모두 화이팅! 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글씨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잃은 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는 걸. 잔잔한 시그널음이 잦아들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국제정치산업정책 전문가 에이미 손 교수입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에이미 교수는 깊게 숨을 제 휴대전화는 하루 100통의 연락으로 불이 났습니다. 언론은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대본을 읽어달라 했지만 제 눈앞의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밤을 새워 정리한 현장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에이미 교수의 음성이 낮게 깔립니다. 이번 사태는 외국인 기술자 몇 명의 떠남이 아닙니다. 조지아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균열이 미국 제조업의 핵심 신경망을 끊어냈습니다. 왜냐고요? 공장을 움직이는 건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라는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교수는 한 서류를 펼칩니다. 그 안에는 존 밀러의 상세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손에 쥔 인물, 조지아 애틀랜타 외곽에서 20년간 같은 길을 걸어온 노동자 존 밀러.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이 떠난 지 사흘 만에 우리 공장은 스스로의 언어를 잊었습니다. 라디오 부스 밖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스태프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메모를 적어내립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제가 기계 고장 신고를 올리면 보통은 다음 교대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상호 감염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신고하고 5분 안에 그가 달려와서 우리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함께 고쳤죠. 밤 12시든 새벽 3시든 상관없이요. 백악관은 굴복했습니까? 진행자의 직설에 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뒤늦은 인지입니다. 구금된 인력의 잦은 출국이라는 체면 치레로 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핵심 지식은 떠났습니다. 장비는 남았지만 팀의 기억 그들의 우리는 떠났습니다. 교수는 손에 든 다른 자료를 펼칩니다. 워싱턴의 정책 위반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숫자뿐이었어요.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떠났으니 대체 인력을 구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의 익명 증언이 이어집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인력 부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력을 투입해도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손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었다는 걸. 왜 한국이었습니까? 교수의 답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이 말하던 단어 우리. 그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로 움직이는 조직은 위기에 강합니다. 한 장비가 멈추면 전원이 모여 새벽까지 같이 고칩니다. 실패는 개인의 실수 아닌 팀의 학습이 됩니다. 교수는 잠시 멈춰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직원들이 있는 공장의 문제 해결 속도는 평균 60% 빨랐습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공장은 매뉴얼을 찾고 상급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카메라들이 의사당을 비춥니다. 거리는 팻말로 가득합니다. 코리언 팀 100, 위 니드 오유.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구호가 울려 퍼졌었습니다. 교수는 덧붙입니다. 테네시, 엘라베마, 텍사스 한국 기업이 있는 곳마다 같은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부품 부족과 라인 다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메리 존슨 가명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제 남편이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에서 일해요.
한국인 동료들이 떠난 후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직장 이야기를 신나게 했는데 지금은 말이 없어요. 함께라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충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교수는 메모를 확인합니다. 지역 협력업체, 숙박식 음물류, 부동산이 동시 타격, 제조 라인의 리셋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시 함께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됩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산업단지의 경우 한 달 만에 협력업체 3%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들이었어요. 단순히 주문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소통 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로버트 킴 가명의 증언이 추가됩니다.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던 방식이 모든 비즈니스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즉석 회의 문화까지요. 진행자가 말합니다. 우린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 안 돌아갑니까? 교수는 고개를 듭니다. 매뉴얼은 무엇을 말합니다. 한국식 우리는 어떻게와 함께를 가르칩니다. 그걸 잃으면 문제 해결의 속도, 품질, 책임의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라인은 멈추고 사람은 흩어집니다.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매뉴얼에는 기계 고장 시 기술팀의 연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 동료들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고장 신호가 뜨기도 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여러 부서가 모여서 예방 점검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힘입니다. 라디오에 연결된 현장 통화. 여긴 조지아 리버사이드 산업단지의 부동산 중개인 톰입니다. 공장 인근 상권은 일주일 만에 절반이 비었습니다. 서울 김치찌개 간판이 내려갔을 때 동네가 울었습니다. 손님이 아닌 이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톰의 목소리에는 진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집 사장님 내외부는 정말 특별했어요. 가게 문을 항상 열어두고 누구든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했죠. 영어가 서툴러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고 항상 우리 동네라는 말을 썼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공동체가 뭔지. 두 번째 연결, 전 조립라인 반장 마이클. 장비가 말썽이면 상호 가명가 오늘 밤 12시까지만 하자고 했죠. 그리고 진짜 12시에 끝났습니다. 누가 시킨 적 없습니다. 우리 일이니까요. 잠시 정적. 마이클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상호는 제 딸 생일도 기억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주곤 했죠.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일할 때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진행자가 낮게 말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은 없군요. 마이클이 대답합니다. 네, 지금은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집에 가요. 예전처럼 야근을 자청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죠. 이게 정상인지 예전이 비정상이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연결, 교회 실업자 모임. 이곳에선 일자리 정보, 아이 돌봄, 장보기까지 함께합니다. 한국 동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면 버틸 수 있다고. 스튜디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목사 존 윌리엄스 가명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업자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 더 빨리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서로의 이력서를 봐주고 면접 연습도 하고 아이들 돌봄도 나눠서 했어요. 목사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지난주에 한 교인이 취업했는데 첫 월급에서 11조를 내고 나머지를 모임 기금에 넣더라고요. 나 혼자 받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은 축복이라면서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카메라가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강경 메시지를 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강대국은 소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위기 때 함께가 작동하는지로 증명됩니다. 교수는 최근 변화의 조짐을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그제야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 사라 존슨 가명의 증언이 소개됩니다. 처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활기가 없더라고요.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기 없어요. 그 순간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거리의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 외국인 OUT를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코리언 팀, 플리즈 컴백을 외칩니다. 교수는 분석합니다.
적대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존중은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브라운 가명의 변화 과정은 상징적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 시위에도 참가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떠나고 나니 현실을 알게 됐어요. 일자리는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였다는 걸.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사과입니까? 교수는 단호합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 제도와 일상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방 통보 대신 상호 존중, 단기 성과 대신 장기 신뢰. 함께 성장이 계약서에도 회의 문화에도 교육에도 반영돼야 합니다. 교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언어부터 바꿔야 해요. 회사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 성과보다 팀 성과를 강조하고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언어가 바뀌면 사고도 바뀝니다. 월스트리트의 그래프가 출렁입니다. 제조 관련 종목이 하락하고 지역체가 흔들립니다. 교수는 말합니다. 투자는 자본이 아니라 신뢰의 투표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자본은 먼저 떠납니다. 금융 전문가 로버트 김가명의 분석이 추가됩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건 단기 수익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죠.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계속 유입되면서 생태계 전체가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동력이 사라진 상태예요. 엘라베마 현장 취재가 전파를 탑니다. 품질 관리팀의 빈 좌석, 열려있는 화이트보드의 마지막 문장. 우리라면 해낸다. 기자가 묻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현장 직원이 대답합니다. 박대리 가명요. 그 문장 때문에 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 마크 데이비스 가명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박대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장을 화이트보드에 써놨어요. 우리라면 해낸다.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왜 내가가 아니라 우리인지 이해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 한 문장이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마크는 잠시 멈춰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합니다. 박대리가 떠날 때 그 문장을 지우지 말라고 했어요.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할 날이 올 테니까라면서요. 지금도 그 문장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교수는 지도 위로 시선을 내립니다. 테크는 장비가 아닙니다. 학습의 속도입니다. 한국식 우리는 지식이 개인이 아닌 팀 내에서 실시간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빈자리가 10명의 공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교수는 실제 연구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가 조사한 한 공장에서는 신입 직원이 3주 만에 베테랑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어요. 비결은 한국인 멘토의 함께 배우기 방식이었죠. 1대1 교육이 아니라 팀 전체가 새로운 구성원을 감싸고 가르치는 시스템이었어요. 진행자 미국도 우리를 가질 수 있나요? 교수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지아에 우리 모임이 생겼습니다. 실업자들이 일자리와 시간을 나누고 아이를 공동 돌봅니다. 작은 모델이지만 문화는 이렇게 자랍니다. 교수는 희망적인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지난주 조지아에서 리틀 서울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한국인들이 떠난 자리에 미국인들이 만든 공간이죠. 여기서는 한국어 수업도 하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센터를 만든 사라 윌슨 가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 남편이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한국인 동료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 문화를 지켜나가자고. 스튜디오 불이 살짝 낮아집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존 밀러는 밤마다 한국사를 공부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수많은 실패.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생존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로 버티는 법. 존 밀러의 일기장이 공개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 동료들이 왜 항상 우리라는 말을 쓰는지 궁금했다. 오늘 한국 역사를 읽어보니 이해됐다. 그들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들을 겪으며 함께의 힘을 깨달았구나. 2024년 12월 3일. 상우가 가르쳐준 한국어 중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다.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다. 사랑과 우정과 가족애가 모두 섞인 감정이라고. 우리 공장에는 그 정이 2025년 1월 10일. 오늘 뉴스에서 한국인들이 모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들이 심어준 우리의 씨앗을 키워나가겠다. 진행자 미국식 개인주의와 충돌하지 않나요? 교수 충돌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개인의 창의와 공동체의 연대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강점은 연대를, 미국의 강점은 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멀리 갑니다. 교수는 성공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한국식 우리 문화를 도입했어요. 개인의 창의성은 유지하면서 팀워크를 강화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제품 개발 속도는 40% 빨라졌고 직원 만족도는 크게 향상됐어요. 다시 현장. 조지아 우리 카페에 개점벨이 울립니다. 카운터에는 공유 구인 게시판, 한켠에는 무료 튜터링 시간표, 벽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카페 매니저 에밀리 존슨 가명이 말합니다. 한국 동료들이 해오던 토요 스터디를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언젠가 그들과 다시 앉아 같은 테이블에서 공부할 겁니다. 에밀리는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김치 냄새가 항상 났어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냄새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냥 냄새가 아니라 함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에도 김치찌개를 메뉴에 넣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단골 손님 톰 윌슨 가명이 웃으며 말합니다. 처음엔 김치찌개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 이제 없으면 안 되겠어요. 한국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낯설지만 한번 경험하면 없으면 안 되는 거. 진행자 기업 정치 권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교수 첫째, 절차적 존중 현장 인력에 대한 일방 조치 금지. 둘째, 상호 역량 강화 현지 마이너스 한국 혼합팀의 공동 교육 제도화. 셋째, 신뢰의 조건 위기 시 함께 지키는 안전장치. 그리고 마지막 언어. 계약서와 브리핑의 문장을 바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수는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개인 성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팀 기여도, 동료 지원 활동, 지식 공유 정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또한 회의 문화도 개선이 필요해요.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디렉터가 손짓합니다. 마지막 연결. 존 밀러의 육성이 이어집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 새겨진 첫 한국어는 우리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우리 가족을, 우리 동네를 다시 묶었습니다. 존은 감정이 복받쳐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제가 실직했을 때 한국인 동료였던 이 과장 가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쌀 한 포대와 김치를 가져다 주면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죠 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존의 아들 제이크가 덧붙입니다. 학교에서 친구 숙제를 같이 봐줬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도와줬냐고. 전 말했어요. 우리 숙제잖아요. 스튜디오 안에 미소가 번집니다. 제이크는 12살 소년답지 않은 깊은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아빠가 항상 말해요. 상우 아저씨가 가르쳐줬다고. 혼자 잘하는 건 그냥 잘하는 거고 같이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라고. 진행자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수 우리는 속도를 잃었지만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장에서 우리의 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산업은 다시 움직입니다. 강국은 지가 아니라 위기 때 발휘되는 연대의 밀도로 측정됩니다. 교수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우리 문화 때문이었어요.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거든요. 미국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청취자 문자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회사부터 바꾸겠습니다. 계약서 문장부터 고치겠습니다. 우리의 책임. 토요 스터디 이번 주 시작. 진행자가 짧게 웃습니다. 라디오는 때로 공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네요. 실제로 방송 중에도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리스너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카고에서 듣고 있는 제조업 관리자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팀 미팅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텍사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한국인 직원들이 있어요. 그동안 단순히 외국인 동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다르게 보이네요. 내일 김치를 배워서 함께 먹고 싶어요. 교수는 마무리 큐시트를 꺼냅니다. 사과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과는 다음 행동입니다. 교육운영 보상 시스템에 우리를 각인하십시오.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은 반도체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이었습니다. 교수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밥은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만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미국이 잃은 건 밥이 아니라 함께 먹는 맛이었어요. 진행자 다시 묻습니다. 미국은 바뀔 수 있습니까? 교수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카페 한 칸, 교회 지하실 한 모임, 학교 한 교실에서 그리고 언젠가 공장 한 줄, 도시 한 개로 번질 겁니다. 교수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존 밀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변하고 그것이 조직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문화가 바뀌는 거죠. 스튜디오 불이 환해집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교수 존 밀러의 다이어리에 마지막 문장이 적혔습니다. 2024년 한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믿었다. 2025년 한국 덕분에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고 기록한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교수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덧붙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모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어요. 이제야 진짜 팀이 뭔지 알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는 거죠. 진행자 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 곳이 곧 강국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강국의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큰 경제력을 가졌느냐로 측정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로고 음악이 흐르고 진행자가 정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는 공장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숫자도 강철도 아닌 우리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남긴 유산은 국경을 넘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그 단어를 한 줄씩 새겨 넣어 주십시오. 진행자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큐. 에이미 교수와 진행자가 동시에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함께여서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면 자막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강국은 우리에서 시작된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남긴 진짜 유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어요. 함께라는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미국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그늘을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송이 끝 정적이 흐릅니다. 자와 교수가 누군가 한 분이 내일 아침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해 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우리 일,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말해 주세요. 존 밀러가 그랬던 것처럼 제이크가 그랬던 것처럼 조지아 우리 카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의 동료들이 심어준 씨앗을 함께 키워나가요. 그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아니 그들이 돌아와서 더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조지아의 고백, 한국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청취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완전히 끝나고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행동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니까요. 멀리서 조지아의 공장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어제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갈 하루이기 때문입니다.